일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그 부분은 허위 사실입니다. 송준호 변호사입니다. 증인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. 정확히 얘기하십시오.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증인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? 증인 명의로 네.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? 국정원 돈으로. 재판장님 지금 이런 질문이 재판장님, 서성과 검사님, 이 사건이 이 질문이 그러니까, 주신문과도 관련이 없고 경질된 경위 증인의 공소 신빙성에 사실과도 관련된 관련성이 문제입니다. 없어 반대 신문을 보입니다. 제지하지 말아 주십시오. 잠깐만요. 예. 그 질문하시는 거는 계속 질문하시게 할 텐데, 네. 아니 저는 송 변호사님이 갑자기 또 급발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본인의 명예랑도 관련된 문제라서 아까 분명히 본인 진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뭐 확인이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물어보실 거면 조금 더 뭐 정확한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부분만 딱 뜯어내 갖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증인 입장에서도 아이고 이거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또 그러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질문을 해주십시오. 아시겠죠? 예. 네, 재판장님 서성관 검사입니다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뭐 질문을 가급적 저희도 폭넓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뭐 적절한 이의 제기하지 않았는데요. 이 부분은 2024년 8월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증인에게 묻는 것이고 이 사건과의 관련해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홍장원의 경질 탄핵하는 경위야.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말로 이제 증인에 대한 뭐 인생의 전체를 들여봐서 당신 못 믿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질문에 보입니다. 이런 질문은 아무리 반대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대신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부분은 적절히 제한해 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뭐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고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증인께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변호인께서도 물어보실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물어봐 주시죠. 예. 왜냐하면 중계까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도 잠깐만요. 이 사건은 그럴 수가 홍장원 증인의 메모와 각종군의 증언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지금 홍장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홍장원이 왜 이런 그 진술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라서 반대신문을 준비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신문을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증인문을 지금 못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. 뭔가 다 변호사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재판장이 제지한 건 갑자기 듣고 계시던 송진호 변호사님이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면은 뭐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앞뒤에 어떤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지한 것 뿐입니다.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걸 지금 제지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물어보시되 지금 검찰 쪽에서 하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물어보셔라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. 증인께서 알아서 답변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제가 질문한 것들 재판장님,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김계리 변호사님께서는 증인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그 증언에 특히 메모와 관련해서 그날 무슨 이야기를 여인영으로부터 듣고 또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지금 그것도 신빙성 부분을 다툰다는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? 모든 걸 다 야당 의원 간의 유착 관계를 다투고 지금 증거 기록 12만 페이지 넘습니다. 변호사님. 무수히 쏟아지는 기록. 변호사님, 일단 상대편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말씀할 기회 또 드릴게요. 그러니까 상대편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들어주셔야죠. 예, 계속하시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칫하면 그 변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인에 대해서 그 증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공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한돼서
조절돼서 신문 사항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. 정말 예.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송준호 변호사입니다. 그런 관점입니다. 예, 송준호 변호사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잠깐만 김계리 변호사님 좀 전에 뭐 하실 아니, 말씀 있으시죠?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진행을 자꾸 하겠습니다. 예, 한 막으세요. 가지만, 예.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. 예, 송준호 변호사님. 예. 이거는 제가 뭐 깜짝 놀랐어요. 좀 전에 그 그래서.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경질된 사유에 관련돼서도 탄핵 사유로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.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. 그 지인 명의로 가장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? 없으십니까? 뭐 다 곤란하시면 제 명의로. 아니요.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. 아니요. 제가 한- 없습니까? 보기에는 의도가 있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 관련된 사항입니까?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. 관련된 사항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? 아닙니까? MBN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버라고 말씀드렸고요. 예, 그럼 지인 명의로 가정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뭐와 되겠습니까?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?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.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? 예. 네. 국정원에다 물어보세요. 그럼 전 전직 직원이니까. 아니 그러니까 증인 산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그것만 말씀하세요.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 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. 지금 변호사는 저야로 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?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저 이제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저 않습니까? 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.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시는 거를 거 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 강요하실 수는 없죠 증인한테. 네, 이걸 알겠습니다. 저 알겠습니다. 답변 뭐 그런 부분이 저 구항해 어떤 주겠습니다. 내용인지 증제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. 예, 좀 빨리 할까요? 예. 네, 증제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. 박지원 의원의 페이스북 제시하겠습니다. 그 헌재 법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포스팅을 하였습니다. 그 홍 차장이 직접 제게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주용 대사를 역임하신 전 국정원 간부가 6번에서 7차례 청탁을 하였고 인사 청탁을 저에게 하였고 거절한 것이 전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인사청탁이나 했다면 홍 차장을 질책했고 대북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저의 질문에 홍 차장은 대면 보고하겠다고 답변, 이후 의원회관에서 설명을 드린 게 전부입니다. 라고 하여 이런 공작금 유용 비리 의혹이 정보위에서도 의혹이 제기된 게 맞죠? 그럼 정보위에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으면 정보위에서 클리어가 됐다는 뜻이네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.